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저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무역수지, 즉 대중국 수출이 나아질 기미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국은 더욱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경제적인 영토를 넓힌 덕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중국과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가 매우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미국 바라기, 일본 바라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유가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명청 교체기 때 인조 정권이었던 조선이 생각이 납니다. 균형의 외교를 했던 강해군의 실책 때문에 그 기득권들이 강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올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명예의 사대주의를 강하게 얘기하고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에 매우 어려운 지경, 수모를 겪게 되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한시하고 미국 바라보기, 일본 바라보기만 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 무모하게 저러한 모습들을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떠벌리고 다니니까 한국 경제가 더 엉망이 되는 건 어쩌면 예견된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게 계속되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삶이 암담하고 삶이 깝깝하고 삶이 더 우려스러운데요. 이명박 때 있던 이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아래 많이 몰려있죠.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민영화로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들만 더 해먹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 급여가 30% 이상 올랐답니다. 정규직 급여도 6.6% 상승하고요. 정규직 연봉은 평균 9,371만원이랍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저렇게 정부와 가스공사가 재무상황이 악화가 되는데도 가스요금 인상하고 또 올해 또 추가 요금 인상하는데 왜 저러겠습니까? 왜? 그냥 서민들의 삶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민중들에게 더 많은 피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들입니다. 씁쓸하죠? 답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습 하나가 우리의 그냥 실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깡통 전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꽤 걱정이죠. 꽤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삶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걱정이죠.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부 리오프닝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한국의 관광 측면, 관광 수지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따져보니까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되려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싸다라고 얘기하죠. 여행업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한국도 일본처럼 바뀌겠죠.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해서 채워지고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은 그냥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겠죠. 안 그러면 못 살아가니까. 삶이 힘드니까요. 편의점 도시락 먹고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 싸가고 그냥 밖에서 외식하는 것들을 거의 안 하는, 아니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겠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응을 하는 거죠.
저렇게 미국이 중국과 등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여러가지 저물가 상품들이, 저가 상품들이 이제 많이 막힐 수 있고 많이 어려워질 수 있죠. 이게 뭔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개개인들, 서민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이제 직구역직구 앱을 이용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저가 상품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들 가격이 너무 비싸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직접 움직여서 더 싼 상품들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민들의 이제 삶이 빡빡해지기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항들은 꽤나 안 좋고 꽤나 어렵고 꽤나 염려스럽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참 힘들죠.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잘 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뭐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뭔가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잘 마음먹고 좀 염려하면서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렇게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더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났답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경제가 더 악화되고 더 막장으로 흘렀습니다. 술 처먹고 지각하고 칼퇴하고 대통령 마누라는 주식 사기 쳐넣었지만 잡혀 들어가지 않고 뻔뻔하게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밖으로 쳐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고 막장입니다. 막장. 서민들, 농민들 쌀 사주는 데는 포퓰리즘이고 건설업계에 미분양 물량 대거 사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 69시간을 주장하다가 국민의 장에 부딪히니까 슬그머니 주워 담고 그냥 막장에 개막장이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 위기는 필연적이다.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는 자세로 항상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대비하자. 예비무한의 자세를 갖추자라는 겁니다. 절대 암울하거나 부정적인, 염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을 좀 잘 살아낼 각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